안녕하세요. 이화여대 에코과학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최재천 교수입니다. 저는 오늘 교육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려고 이 자리에 섰는데요. 시작은 엉뚱한 질문부터 드리면서 하렵니다. 기적을 믿으시나요? 이렇게 질문하렵니다. 기적이라고 인터넷에 이렇게 쳐보고 검색을 해보면요, 거의 다 종교 관련된 얘기들만 쭉 나오거든요. 근데 대개 그런 기적들은 사실은 과학적으로 검증하기는 조금 어려운 기적들이잖아요.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모든 게 명명백백히 검증되어 있는 기적을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최빈국에서 불과 반세기 만에 세계 제1의 경제 대국 중에 하나가 된 이 기적, 여러 가지 요인 설명 가능하겠지만 저는 그런 설명보다도 딱 하나 꼭 짚어야 되는 건 교육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허리띠 졸라매고 우리를 가르쳤잖아요. 열심히 공부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근데 상황이 지금 많이 변하네요. 세계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았다고 그러고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생성형 AI가 우리 생활에 지금 한 발짝 한 발짝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 우리가 해온 교육 방식, 그걸 그대로 고집했을 때 우리가 여전히 성공할 수 있는 나라일까? 이 문제는 모든 사람이 한번 둘러앉아서 진지하게 한번 얘기를 나눠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fast follow라 그러잖아요. 추격자의 입장에 있을 때는 주입식 교육으로 정보를 습득하고 빨리 기술을 배워가지고 따라가고 하는 그런 전략이 성공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했던 교육 방식, 치열하게 아이들을 경쟁시키고 뭐 이런 방식이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선도하는 입장에 섰습니다. 선도자가 되면 교육의 방식이 바뀌어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전히 저는 몇십 년 전에 제가 받은 교육이랑 지금 우리 아이들이 받는 교육이랑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관찰합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행복하시냐고 물으면 행복하다고 답하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그만큼 경쟁 안 해도 우리끼리 웬만큼 살게 됐는데 왜 그건 그 현실은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채찍질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대변되는 지금 우리가 맞이하는 새 시대는 창의성이 요구되는 시대랍니다. 왜 안 그렇겠어요? 지금 여러분들 중에는 이미 생성형 AI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뭐 이렇게 시켜보면 그럴듯한 걸 줍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조만간 그런 정도의 일은 우리가 할 필요가 없다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더 노골적으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지금 밤늦게까지 우리 아이들을 공부시키고 있잖아요. 학교에서도 배우고 밤에 학원에서도 배우는 그 많은 것들이 조만간 생성형 AI가 다 해줄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그걸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겠답시고 우리 아이들 잠도 못 자게 들들 볶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지금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는 건 뭐냐? 그런 생성형 AI가 해줄 것 같은 그런 걸 배울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다 주어진 상태에서 어떻게 판단할 건가, 어떻게 거기서부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건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바야흐로 제대로 된 100세 시대를 우리 아이들은 다 맞이할 겁니다. 근데 100세 시대가 되면 모든 게 다 좋은가? 한 개인의 삶을 되돌아보면요, 굉장히 다양한 일을 하고 세상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일을, 그나마도 문과와 이과를 나눠서 한정된 어떤 영역의 지식만 터득한 다음에 평생을 그대로 밀고 나갈 수 있겠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통섭형 인재가 돼야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어느 한 분야에 매몰되지 않고 다양한 분야의 소양을 두루두루 갖춘 그런 인재가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겁니다. 어떻게 기르면 통섭형 인재가 될까요? 저는 대학에서 학생들을 그동안 참 많이 지켜봤잖아요. 제일 불쌍한 학생들이 복수전공하는 학생들이에요. 한 사람이 여러 분야를 완벽하게 통달한다 하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한 사람이 그 모든 분야를 다 섭렵할 수 없다 그러면 그런 분야들을 따로따로 섭렵한 사람들끼리 협업을 하면 되는 거죠. 그 협업을 하는 그 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건 뭐냐? 소통입니다. 그 소통은 우리가 흔히 디스커션이라고 얘기하는 토론의 형식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근데 참 아쉬운 게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참 탁월한 능력자들인데 집단으로 모아놓으면 이상하게 뭔가 합의를 도출하고 뭐 이런 일들을 제대로 못한다. 왜 그럴까? 결국은 토론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걸 제대로 하게 되는 순간 저는 대한민국은 또 한 번 엄청난 도약을 할 거라고 확신하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 초중등 교육의 토론 수업이 제대로 활성화돼야 되는 게 정답인데요. 제가 토론이라는 그 단어가 좀 문제가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토자가 7토입니다. 두들길 토입니다. 아, 그래서 토론하라고 모아놓으면 서로 두들겨 패기만 하는구나 하는 걸 제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원래 영어의 디스커션은 who is right, 누가 옳은가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what is right, 무엇이 옳은가를 함께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토론은 원래 서로 얘기하면서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이 문제를 이렇게 볼까? 나는 어떻게 한 번도 저 각도에서 이 문제를 본 적이 없을까? 그러면서 내 생각을 다듬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각자가 생각을 다듬다 보면 전체가 하나의 바람직한 그런 생각으로 뭉쳐가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토자가 너무 이상한 토자라서요. 토론하자 그러면 이미 우리나라 사람들은 싸울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그 토론이란 단어를 버리고요. 저는 숙론이라는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조금 생경한 단어일 텐데요. 깊게 생각하면서 서로의 생각을 이렇게 듣고 얘기하고 그러자고 하는 뜻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 숙론을 하기 시작하면 정말 달라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 세상의 모든 힘이라는 건 똑같은 균질한 곳에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애당초 굉장히 다양한 존재들이 모여서 그 다양함에서 나오는 약간의 차이점들을 어떻게 잘 엮어서 승화시키느냐, 그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창의성이거든요. 그게 바로 집단의 힘입니다. 저는 이런 그 교육을 우리가 이제부터 어떻게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둘러앉아서 서로 얘기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배울 수 있는 그런 교육의 장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를테면
토론 수업, 뭐 제 표현대로 한다면 숙론 수업이 되겠는데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진화생물학자다 보니까 다윈을 평생 연구했는데요. 저희가 다윈을 좀 잘못 전달해드린 부분이 있어요. 적자 생존, 이게 영어로는 표현이 survival of the fittest라고 최상급을 다윈 선생님이 써주셨거든요. 그래서 느낌이 어떻게 오냐면 1등을 하지 않으면 마치 사라질 것 같은. 실제로 자연은 그렇지 않거든요. 어느 한 마리만 남겨놓고 몽땅 다 멸종하는 그런 케이스에 자연은 없어요. 상황이 안 좋으면 정말 적응하지 못하는 몇몇이 주변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마치 자연이 그런 곳인 줄 착각하고 우리의 사회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는 줄 역시 착각하고 살았어요. 숙론을 하다 보면 우리 아이들이 쟤는 어떻게 이 문제를 가지고 저런 얘기를 다 할까? 야, 신기하다. 나는 이 문제가 저런 얘기인 줄은 전혀 몰랐는데 이거를 열린 마음으로 서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내 생각과 좀 다른 사람도 충분히 배려할 수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에 충분히 만족하고 조금 다른 걸 가지고 있는 남들에게도 충분한 배려를 할 줄 아는 따뜻한 사회가 아마 될 겁니다. 우리가 왜 흔히 그냥 지식만 전달하는 교육보다는 요즘은 인성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인성이 좋아지려면 아이들이 뛰노는 환경을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건축가 중에 유현준 교수라고 있잖아요. 유현준 교수님 한 얘기 중에 얼마나 재밌는 얘기가 있었어요. 형무소 건물하고 우리나라 초등학교 건물하고 똑같다. 담으로 둘러싸여 있고 운동장이 있고 그냥 재미없는 일자 건물 하나 있고 그 안에 나 있다가 가끔 가다가 운동장에 나와서 바람 쐬고 또 들어가서 그 정확하게 형무소에서 벌어지는 일이잖아요. 그 정도의 환경을 만들어 놓고 우리 아이들이 인성이 좋아지리라 기대하는 거 저는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몇 년 전에 미국 과학 할리먼 회보에 실린 그 스페인 연구자들의 논문이 제 눈길을 끌었는데요. 스페인에 있는 학교들 중에 일부는 운동장을 생태 숲으로 바꾸고 또 일부는 뭐 그대로 하고 그 두 학교를 나중에 비교를 해보니까 아이들이 상당히 그 감성적으로 풍성해졌더라 하는 거죠. 논문이 거기서 끝났으면 재미없었을 거예요. 정말 재미있는 부분은 뭐냐? IQ 테스트를 했는데 숲으로 바꿔놓은 학교의 IQ가 평균이 더 높게 나왔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숲에서 자란 아이들은 인성도 좋지만 지능도 발달한다라는 주장을 한 논문인 거죠. 저는 그 논문을 읽으면서 난 왜 이런 생각을 못했을까 하고 동물 실험을 해보려고 지금 자꾸 머리를 굴리고 있습니다. 숲이 다양하게 우거져서 굉장히 복잡한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음침한 구석도 있어서 야 저기다 손 집어넣으면 뱀이 물지 않을까 뭐 이런 걱정도 하는 그런 환경에서 자란 동물과 아무런 자극이 없는 평면과 직선만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란 동물 누가 더 지능적으로 탁월할까? 저희 실험 안 해봐도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건 당연한 아마 결과가 나오는 걸 테니까 운동장 필요하죠.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천편일률적으로 모든 학교가 다 그 먼지 풀풀 나는 운동장을 다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을까? 교육청에서 축구장을 하나 만들어 주시면 안 돼요? 그 몇 학교가 공유할 수 있는 종합운동장을 하나 따로 만들어 주고 학교 안에 다 같이 향유할 수 있는 자연 환경을 만들어 주면
그만큼 인성도 좋아지고 어쩌면 저 논문의 결과처럼 네, 지능 발달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시도를 해보면 어떨까 뭐 그런 생각 해봅니다. 이런 일을 하려면 아무래도 교육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게 뭐 맞는 일이죠. 근데 저는 이미 약간 수상한 느낌새를 보고 있거든요. 아이들의 숫자가 줄어드니까 학교를 자꾸 폐교를 시킵니다. 전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코로나로 힘들어하던 시절에 제 고향 강릉에 가서 작은 분교에 가서 아이들과 이렇게 수시로 만나는 그런 일을 좀 했거든요. 60명 미만인가 뭐 이러면 방역 수칙만 잘 지키면 학교를 닫지 않아도 된대요. 그래서 그 분교, 제가 가서 아이들과 지냈던 그 분교 아이들은 코로나 내내 한 번도 학교를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퍼뜩 들었습니다. 교육부에다가 그래서 진정을 했어요, 제가. 폐교하지 말고 큰 학교를 쪼개서 없어질 학교에 이렇게 분산시키자. 그래서 대한민국의 모든 학교를 정원 60명 미만으로 다 하면 다음번 팬데믹 때 우리 학교 문 안 닫아도 되지 않냐. 저는 이제 그런 발상의 전환을 좀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하고요. 당당한 교육의 현장이 될 수 있게 다양성 교육을 우리가 시킬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양성이 창의성으로 꽃필 거라는 거 저는 확신합니다. 곱게 키운 꽃만이 정원을 예쁘게 만들어주는 거 아닙니다. 천대받는 것처럼 그 그늘에서 막 피어오르는 잡초들이 언젠가는 효자 노릇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는 늘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잡초들까지 다 고르게 뒷받침하는 게 저는 가장 훌륭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우리 아이들의 다양성, 우리 아이들의 잠재력 이런 데 정부 당국이 아낌없이 투자하는 그런 교육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란다 하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정도로 제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